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이 꽃샘 추위에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좀 약간 쌀쌀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서 이번 주의 날씨가 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나 그 올 여름은 작년보다도 더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단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엄청 더웠거든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예. 우리가 같이 그 뜻한 바를 이루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성도 수가. 그러니까 단일 교파로는 뭐 세계에서 최고라 그럽니다. 성도 수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서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뭐 썩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나름대로 어울리더라고요. 원래 한동훈 대표는 천주교 신자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뭐 복사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천주교는 미사를 드릴 때 그 복사라 그래가지고 그 어린 그 소년들이 옆에서 이렇게 그 시중 든다 해야 되나? 하여간 뭐 그런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이영훈 목사님께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양쪽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너무 이렇게 그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한동훈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이 난국을 타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오늘 뭐 기도를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난국을 타개했으면 한다고 또 소원을 빌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 뭐 어느 정치인이 가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한동훈 대표를 아주 이름을 탁 그렇게 지정을 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깊은 감사함을 드리고 또 그 경의를 표합니다.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뭐 그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제 거기 오신 그 참석하신 분들이 한동훈 대표 보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뭐 사인 받고 눈 마주치고 뭐 악수하고 이제 그런 그 반가움이지만 그래도 오늘 그 특별한 그 장소에서 사실은 그렇게 그 표시 내기가 쉽지 않은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표시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감을 느낍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 한동훈 대표는 어느 자리에 있든 많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그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팬덤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런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습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한동훈 대표의 그 기본적인 그 자질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머리에 들어있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나 또 독서를 통해서 얻은 그런 인간의 성숙됨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썼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 김동화 의원인가 뭐 민주당의 그분이 뭐 문법이 틀리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그 사람들 보면 야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공격할 게 저렇게 없나? 아니 그리고 어디 그 한동훈 대표 앞에서 영어 얘기를 합니까?
한동훈 대표의 영어 실력은 그냥 영어 실력이 아니라 엄청 고단위의 영어 실력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 저번에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어정쩡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는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과도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를 나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얘기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 자유롭게 소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간의 언어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 것도 또 소통이 중요하지만 더욱이 이 외국 사람하고의 그 언어 소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우리는 얘기를 하면 이게 프리토킹이죠.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영어 실력이 있다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학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냥 미국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유학 경험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시절부터 이제 외국 문서 있잖아요. 법률과 관련된 또 해외 기관하고의 협업하는 거 있잖아요. 형사적인 사건에서 또 검찰에 관한 일에서 업무에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보면 영어 실력이 딸리거나 그러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통역해서 해야 되고 번역해서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 걸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영어 실력은 영어 실력이라고 그러기에도 좀 너무 싸우려 같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한동훈 대표는 영어가. 그래서 영어 실력이 우리한테 그렇게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률 용어 같은 거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법률 용어도 정확하게 영어 문장을 구사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법무부 장관 때 외국에 갔다 오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들도 굉장히 한동훈 대표를 호감 있게 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영어 갖고 누가 얘기하면은 그거는 신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기관과 협력을 할 때 영어로 이제 공식적인 소통을 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니까요. 그 사람들은 또 한국말을 크게 배울 필요도 없고 한국말에 대해서 크게 모르니까 어쨌든 누구와 소통을 할 때도 어느 나라하고 소통을 할 때도 일단 영어가 기본이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공통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서 보면 또 영상하고 또 녹취된 거에서 이렇게 딱 보면 한동훈 대표의 영어 실력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 같이 단어 한두 개 얘기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의 거리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 특히 시선이나 이런 몸짓 같은 데서 보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 기자하고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한국말 하듯이 즉각 영어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나 누가 문법 지적했잖아요. 민주당 의원이 주제도 모르고. 근데 문법적으로나 발음적으로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력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이 좋니 안 좋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빛을 발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엊그저께 얘기를 했잖아요. 크립토커런시 하고 디지털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에 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보면 영어를 모르면 그 분야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종주국이 아니고 그거는 뭐 미국과 유럽에 이렇게 좀 지금 아직 특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어 실력이 없거나 거기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는 게 이슈인데 그런 이슈를 실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현상, 그런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구글링, 한동훈 대표가 구글링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글링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글로벌 트렌드를 정확하게 빨리 익혀야 그걸 우리한테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영어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가 생활 영어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실력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영어, 생활 영어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법률, 경제 이런 그 관련된 전문 영어까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직접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 정치인들이 지금 이 그냥 말로만 세계화 시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글로벌 기준에 모든 걸 맞춰서 그 세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필수적인 게 영어인 거죠. 특히나 우리 보수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뭐냐 안 되잖아요. 지금 뭐 그 새로 들어오신 젊으신 분들 그분들은 그런 저기가 있을지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영어 실력이.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 분야에 대해서 뭐 들은 게 있어야 얘기를 하지. 뭐 책이라도 보고 원서라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또 본다 해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거 다 일일이 찾아서 봐야 되고 번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한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그냥 생활이에요. 독서하듯이 그냥 그런 이 세상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힘이죠. 힘, 실력이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외신 기자들하고의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거에서 보면 우리가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국제적인 감각 그런 것들이 그 영어를 잘하는 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검토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2030 세대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 분야에서 그런 전문적인 그런 그 상황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글로벌 리더라고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그다음에 마크롱이니 트리도니 그런 세계적인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냥 그때 왜냐하면 공식적인 회담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하지만
이렇게 그 짧은 순간에 얘기를 나눠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30분 동안 얘기 나누면 옆에 통역사가 더 통역해주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얘기는 나누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그냥 통역사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영어 실력이 있어야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누가 옆에서 번역해주고 그러면 그 뜻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글로벌 리더들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맞는 그 정치인들이 지금의 여태까지는 이런 나타나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뭐 외교부 장관이나 무슨 뭐 통상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만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었지, 지금 뭐 대통령이나 뭐 그에 준하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 특히 국회의원들 간에는 사실 그런 느낌이 우리가 받질 못했잖아요. 저 사람 뭐 어디 내놔도 뭐 전혀 꿀릴 게 없다.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뭐 전혀 거리낄 게 없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 말고는.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외교 통상 전문가들이야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소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벌써 한 번 걸러서 그거를 전달을 하게 되고 한 번 걸러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제대로 그 뜻이 오역될 수 있다 이거죠.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 정확하게 그 언어 실력이 있어야 그 좀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언어 실력, 특히 그 영어,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는 그 제조업 중심이 아니잖아요. 뭐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에서 후진국들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AI 분야,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나 그런 뭐 가상화폐 또 블록체인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영어를 모르면 거기에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 무대에서의 그런 존재감이 이렇게 뭐 태국 총리나 뭐 누가 와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표시가 나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국제 무대에다가 내놔도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리더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 세계적인 보수 리더의 그런 자격이 충분하고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도 실력이 안 돼서 그 한동훈 대표의 실제 영어 발언을 뭐 분석해 볼 정도의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진짜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느껴지는 그런 이렇게 소통할 때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몸짓에서, 눈빛에서 느껴질 때 보면 충분히 그런 게 우리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뭐 이런 사람들과의 그 어울림에 있어서 누가 과연 이 지금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뭐 이재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는 뭐 영어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하고의 뭐 비교가 될 것 같으면은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도 한동훈 대표는 뭐 전혀 그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자체가 그 영어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요새 웬만한 애들도 다 영어 잘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해가지고 영어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의 그런 그 영어 실력은 단순하게 그냥 영어 잘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 경제 정책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간단한 소통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의 경제가 한층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세계적인 감각, 글로벌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영어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 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어를 모르면?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우리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야, 진짜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이명박 같은 이재명 같은 아들을 낳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 아들이 만약에 누구같이 돼야 한다면 이재명 같은 아들이 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동훈 대표 같은 그런 아들이 있기를 훨씬 더 바랄 거 아닙니까? 똑똑하고 또 정의롭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는 한동훈 대표 정도의 그런 실력이 있는 지도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제의 그 흐름을 분석을 하고 좀 이해를 해서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대입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딸리면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발 늦고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제조업 우리나라가 뭘 만들고 이러는 게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금융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젊은이들이 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실력을 발휘하고 지금 효과를 얻기를 바래서 그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아주 장시간 동안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은 그런 가상화폐나 또 인공지능, 그런 반도체 이런 것들에서 그 세계적인 금융 정책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려면 일단 원문 자료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누구한테 전해드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접목시킬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금융 또 법률 이런 거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리더십 그런 걸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경제적인 리더십은 저번에 우리가 사임당 TV에서 이미 검증이 됐어요. 어떤 경제 정책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 또 세계의 흐름이 이렇다는 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는 걸 우리가 거기서 그때 입증이 됐거든요, 이미. 경제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강조했던 것들이 보면 가상화폐, 그다음에 또 디지털 경제 그런 것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때.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벌어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저번에 그 토론에서 그때 사임당 TV 대화에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미국하고 유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뭐 주도한다는 게 뭐냐면 그 법이 있거든요, 법. 그럼 국제법이 있잖아요. 그 국제금융법.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규제가 돼 있고 어떤 것이 안 돼 있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가 소득을 취해야 되고 이런 것도 법률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제나 이런 거를 세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뭘로 얘기를 합니까? 한국말로 얘기해요? 아니거든요. 그 논의 과정이 100%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디지털 자산 시장이 있잖아요. 그 디지털과 관련된 그 세계 경제하고의 경쟁력을 키운다면 그런 거는 이제 그 세계 그 금융인들, 그러니까 세계의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조율하는 게 필수적인데 여기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빤히 보이는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한동훈 대표 말고. 없어요. 한동훈 대표 말고는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맞닥뜨려서 정확하게 그들과 상대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근데 그런 그 한국의 그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있는 그 리더들을 우리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그 보수 정치인 중에서 그런 거 제대로 역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저쪽 그 더불어민주당 말할 것도 그것들은 뭐 거기서 누가 실력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맨날 술이나 먹고 뭐 여자들하고 놀 줄은 알지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맨날 싸움이나 하고 선동이나 할 줄 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은 아예 제껴놓고, 그 사람들은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공부할 때 뭐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우리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또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누구 전문가 갖다 놓고 바로 맞닥뜨려 얘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소통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다 통역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생산적이냐고요. 중간에 누가 한 사람이 세워져 있다는 게. 왜냐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그 액션을 취해줘야 되고 또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거치게 되면 벌써 한풀 꺾이거든요. 해외 그 직접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누가 한 사람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지도자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싶겠어요?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만큼 말에 무게도 있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갖춘 지도자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그 한국 경제 상황을 잘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은 경제 상식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통역만 할 뿐이에요. 단순하게. 그러면 하고 그러면 그 통역만 할 뿐이지 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외국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의 CEO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누가 그 사람들하고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과 유럽의 주요 정책들이 전부 다 영어로 진행이 되고, 또 그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이해하고 또 바로바로 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그런 그 경제적 리더의 그 자질이 충분히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뭐 테슬라,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또 중국의 그 TMC 뭐지? TMC인가 뭐 하여간 중국의 그 반도체 기업 있잖아요. 또 그 외에도 뭐 유럽에도 뭐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 다 있거든요. 일본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한동훈 대표 말고는 지금 탁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한동훈 대표 지지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고 봐도 정치인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도자급들 중에서 뭐 외교부 장관이라 이런 사람 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굳이 꼭 이거 비교를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유창하지가 않아요. 약해.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유럽 그 법률하고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굉장히 그 조금 몇 개 없는 거죠. 이해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금융시장의 이해력은 대단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통도 거의 다 통역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기존의 것만, 정책만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일단 기본 수준은 우리가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영어 실력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 현대에서 쌓아온 그런 노력들이 충분히 빛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그 미국, 유럽 그 법률이나 금융시장의 이해도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법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 중심이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으로 협상을 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보수 정치인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급 중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런 그 실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들이 이끌어가기에는 세계는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기본적인 상식, 지식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의 그 직접적인 소통에서 뭔가를 느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로 하는 거하고 만나서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느낌이. 문자로 하는 거하고.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문자보다는 전화가 낫고, 전화보다는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죠. 근데 만나서 얘기할 때 누가 옆에서 있으면은 1시간 얘기를 하면 실제적으로는 20분밖에 얘기 못 하는 거거든요. 서로 바쁜 사람들끼리 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얘기하려면 그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뭐 오늘 약간 중언부언이라 해야 되나? 약간 좀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 뜻은 이런 그 세계적인 감각이나 경쟁력을 갖추려면 영어가 기본이 돼야 되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 영어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대표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런 경제정책을 다룰 경우에,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정책을 이제 이끌어갈 경우에 기존의 그 보수 정치인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대기업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전통 업종 있잖아요. 우리 전통 산업. 그거 위주로 이제 뭔가를 이끌어가려고 했다면, 한동훈 대표는 다재다능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벌써 이미 그때 엊그저께도 미국에 군함이 들어와서 수리해가지고 가는 모습 봤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거 충분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선업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 디지털 경제, 그런 가상화폐, 또 인공지능 이런 거에서 미래의 우리 산업을 충분히 육성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해외 투자 제대로 유치해 올 겁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게 그동안에 검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은 이미 이제 한계가, 그러니까 다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실력이 더 이상 어떻게 확장시키거나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 리더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봐왔던 거에서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만큼. 물론 기본적인 건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된 정보 습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국제 경제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영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우리 정치 스타일하고 지금의 앞으로 새로 펼쳐질 정치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틀려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경제 개혁을 주도를 한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하고 그다음에 규민 규제 개혁에 대해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또 그다음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런 협력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보수 정치인들은 영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거기 전문가들한테 몇 마디 흘려들여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느끼고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가 그거를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영어에 대한 이해력, 그런 소통 능력을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뤄나가면 지금의 했던 보수의 경제정책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그런 세계 중심,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그런 개혁 방향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신뢰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한동훈 대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실력 위주의 한동훈 대표를, 그러니까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냐고 물어봐서 그냥 조목조목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 한동훈 대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따져보자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뭔가 스피디하게 전개가 돼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실력을 결정짓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이제는 지금의
뭐 10만 배인가 뭐 100만 배인가 이렇게 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잖아요. 컴퓨터 이 연산 속도가. 그만큼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중심의 사회가, 실력 중심의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리더로서는 한동훈 대표 말고는 뭐 뚜렷하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성원을 보내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러 방면에서 여러 곳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더욱더 많은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찾아뵙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